양지수 모두 상승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비구비 여러 이벤트와 일정들을 넘어서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이제 8월 앞두고 있죠. 8월까지 조금 더 개선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며 저희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가 과장님과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하잖아요. 사모펀드 연기금들이 최근에 뭘 사고 있는지를 보는데 말씀 주신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 항상 또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좀 단기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들이 좀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조금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또 한 주간의 수급을 뽑아왔는데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 보면은 그동안에 좋았던 섹터 또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이나 임플란트, 또 특히나 어제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호실적 기록한 태양광 모듈 쪽,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미디어 엔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쪽, 오늘은 또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방산 쪽인데요. 최근에 뭐 신냉전 시대에서의 수혜주로 방산이 꼽히는 상황에서 네. 이번 주에 해당 섹터에 또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대형 호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수출은 K방산의 유럽 시장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약의 의미를 좀 제가 짚어드리면 우선 국산 군용기의 첫 유럽 시장 진출이고요. 국산 전차의 첫 번째 수출인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산은 아무래도 이제 수주 산업이고 또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마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방산 섹터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잘 어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이점은 최근에 시장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발표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매도하는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방산주가 대표적으로 세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대형 호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볼 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제 계속 높아지는 수주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않고 관련주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도 계속해서 세론이 아닌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대치가 크고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나오고 시장에서 와우 했어요. 임플란트는 뭐 제가 이거 주간 수급 가지고 올 때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나왔던 맞아요. 섹터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가 사실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웠는데 이미 6월까지 전체 임플란트 데이터나 뭐 수출 쪽, 뭐 중국 쪽 데이터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 수출 우려가 조금 있던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관 접근이 완전히 좀 자유롭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임플란트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덴티움을 좀 우선적으로 관심 가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덴티움의 최근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캔들 볼륨 차트라서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 가장 파란색 큰 음봉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으면 이제 봉이 커지는데요. 이게 최근에 7월 11일에 대량으로 거래가 실렸던 음봉의 시가를 지금 밟고 이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발생했던 좀 노이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덴티움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긍정적인 기관의 수급과 주가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50억 원 수준으로 또 점프업 할 거기 때문에 현재 시총의 9,0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또 덴티움까지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자, LIG 넥스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눈과 귀. 아마 이게 레이더랑 감시체계 이런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올해를 관통하는 큰 트렌드는 신냉전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뭐 핵심주인 방산 쪽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은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감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군비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예상들이 실제로 현실화되어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몸값이 계속 높아지는 쪽이 이제 바로 K방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제 유럽 쪽 국가들이 무기 발주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내 방산주는 밸류 리레이팅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종 유도 무기, 그다음에 감시체계나 레이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개발 제작하는 종합 방위산업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IG 넥스원의 무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과 뭐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회사 그 핵심적인 무기 이제 천공2는 많이 들어봤죠. 네, 저희. 천공2. 네,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이제 20km 내외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중고도 지대공 유도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하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초 우리나라 대표 지대공 유도 무기인 이 말씀드린 천공2 이 부분의 첫 수출에 성공한 부분은 추가적인 동사의 해외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향후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지금 동사의 수주 잔고 올해 11조 원 달하고 있거든요. 올해 1월에 2조 6천억 원의 그 천공2 수출 계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양으로도 수주 기대감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또 유럽 쪽에서 이 회사의 그 현공, 신공, 천공2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추가 수주 기대감 당분간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이러한 이 수급 추이가 사실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기관 뭐 네. 다 우호적이네요, 좀. 네. 그러니까 개인만 네. 지금 많이 고점 부근에 올라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고 이제 파시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방위산업주를 볼 때는 국방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신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혹은 뭐 항공기 부품 쪽 이거는 약간 카이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예. 그런 모멘텀들을 보는데 사실 두루두루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올해 방산주가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수출이 늘어나는 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돈을 잘 받고 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앵커님 되게 방산주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아, 네. 사실은 이 수출 비중 11%를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꼽은 이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이고 이 동사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키팩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LIG 넥스원이 지난 1분기에 좋은 실적 이후로 사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계속 좋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조정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2분기에도 지난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성장세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수출 비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수출 비중이 11%까지 이렇게 상당히 올라온 점은 고무적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방산주의 수출 비중은 곧 이익률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방위산업의 구조는 국내 매출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한정된 방위 예산으로 국내 업체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구조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아요. 뭐 한 3%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수의 경우에는 또 방산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을 9에서 16%까지로 제한을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익률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마진을 여기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챙겨준 최소한의 마진을 가지고 이 연구개발비나 비용 같은 것을 충당을 하고 고마진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수록 여기서 이제 이익단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환율사에서는 환차익까지 더해질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환경상 뭐 K 방산주들에게는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은 향후에 중장기적인 실적 기대감까지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워요. 사실 방위산업주들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나름 선전을 해왔는데 모멘텀도 끊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 가구 가나 맞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나? 뭐 이런 고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상황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는 추가로 조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 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뭐 방산주도 사실 LIG 넥스원 말고도 주요 방산주 많은데 이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LIG 넥스원 절대적으로 지금 쌉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상으로 가장 부담이 없으니까 기관 접근이 또 일단 쉽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그 9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과 손절 라인 73,000원을 기억하면서 LIG 넥스원 눈과 귀가 돼주고 있는 무기의 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가주길 바라보고요. 다음 종목 가볼게요. 오늘 장은 살짝 밀리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언제나 고민인 것 같아요. 화학 업체로 볼까? 아니면 이제는 양극재 밸류를 좀 적용을 해줘야 될까? 많은 이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예, LG화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로에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회사가 엊그저께 저녁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2분기. 사실은 영업이익이 뭐 8,700억 수준을 달성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예상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네. 어제 주가는 한 6% 이상 맞아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좋은 반응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부분은 첨단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양극재와 OLED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업부 영업이익이 3,350억 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에서 38%까지 높아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어필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의 경쟁력의 성장을 더욱 좀 부각해서 어제 주가를 좀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LG화학의 2분기 매출액 중에서 양극재 쪽이 이번에 1조 원 달성을 했는데요. 동사의 22년 연간 양극재 생산 캐파가 9만 톤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영업 실적은 국내 1위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하고 2분기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밸류에이션을 그냥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는데요.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기보다는 화학 기업으로 밸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절대적으로도 보셔도 싸고요.
에코프로 BM과 비교해 보시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비중이 향후에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는 좀 과도한 저평가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목소리의 이유가 사실 첨단 소재 부분에서 이익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석유화학 부분의 이익을 따라잡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네. 일단 올해까지는 전지 쪽 이익보다는 기초 소재 쪽 이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이 이해가 저는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내년으로 바로 시선을 옮기면 첨단 소재 이익이 기초 소재 이익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시장도 미리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뛰어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G화학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이미 양극재 기업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서서히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전지 소재 쪽의 성장이 좀 부각이 될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 리레이팅은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양극재 업체로서 LG화학을 바라본다면 사실 매력은 있거든요. 네. 어제 김종희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양극재 쪽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투자할 실탄이 넉넉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주가는 이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그 계열사로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7월 26일 날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GM양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양극재 추가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네, 아시겠지만 양극재 기업의 캐파 증가는 곧 중장기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뭐 적극적 증설을 통해서 아마 다른 양극재 기업처럼 좀 성장 스토리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 기존 가이던스는 2026년 양극재 생산 캐파가 26만 톤 수준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GM 양극재가 포함이 안 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생산 캐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정을 해보면은 한 2025년까지 12조까지 양극재 매출액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숫자적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연평균 이쪽에서 한 32%의 성장 이뤄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G화학이 또 하나 저희가 이슈거리가 된 게 LG 엔솔 블록딜 뭐 우려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들고 있는 지분이 꽤나 많단 말이죠. 네네. 이걸 안 팔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LG 엔솔 입장에서 좋은 거지 LG화학 입장에서는 요거 야곱야곱 팔아갖고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의 활용도인데 아무래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82%에 달하는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만한 금덩이를 집안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덩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활용을 해서 사업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 가장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 지분 중에 일부를 블록딜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블록딜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한 후에 글로벌 양극재 기업을 좀 인수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스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전에 이런 얘기가 뉴스로도 나왔고요. 근데 어제 이제 컨콜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는 우리는 이러한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이제 얘기는 했지만 시장에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기대감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 동사의 최종 고객사에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계열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이제 LNF 양극재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장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고객사가 테슬라로 향하는 부분, 실제로도 이 회사가 그거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 기울여서 좋은 뉴스가 또 기다려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전히 뭐 크고 작은 호재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추가된다면 또 상당한 주가 탄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 방송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LG화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석유화학 업체로 보는 인식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석유화학 부분은 어때요? 좀 나아질 기미가 있는지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 아픈 손가락 이 석유화학 부분은 업황이 뭐
3월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좀 정기 보수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익은 좀 감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쪽에서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전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3, 4분기 쪽으로 영업이익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좀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G화학이 오늘 한 60만 원 채 못 미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정도 생각하셔요? 예, 저는 1차 목표가는 6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